예. 이게 식품공업협회가 네. 식약청 위해정보과가 식품공업협회에다가 위해 정보를 수집해달라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유료로 위탁을 한 겁니다. 이거 무료로 위탁한 것도 아니고요. 네. 억대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식품공업협회에 위탁을 준 겁니다. 맞죠, 국장님? 아니 일부는 그러니까 예. 중국 거는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아니 예, 그 알겠습니다. 부분은 식약청 내에 중국어가 능통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현재 유해물질관리단에 중국 유학을 갔다 온 사무관이 한 명 있고요. 그 부분에 확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제가 조금 전에 부분은 확인했습니다. 식약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좀 파악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식약관을 통해서 유선으로 보고 받으신 건 맞습니다. 그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예. 지금 문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있는 유해 정보를 수집하라고 만들어 놓은 과입니다. 여기에 자그마치 42명이 있고 유해 정보과에만 8명의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계십니다. 여기가 이런 것들을 수집해야 됩니다. 그런데 식품공업협회한테다 위탁을 줬고 식품공업협회가 보고한 것에는 분명히 사망사고인데도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삭제하고 식약청에 보고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전체를 이탁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일부 그런데요. 언론에 대한 모니터를 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최 국장님,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 그 식품공업협회는 거기서 수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서 위해 발생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위탁 줬다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예. 다른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일부 이제 그런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쭤볼게요. 네네. 저기 식품공업협회에서 연구소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네. 무슨 업무를 주로 하시죠? 그 업무가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하죠? 네, 수입식품뿐이 아니, 아니고요. 검사하십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지금. 수입식품 검사합니다. 예, 몇 년 전에 그냥 이번에 최영희 의원이 발표한 것처럼 30%가 그냥 도장 찍어줘가지고 물이 일으키는 사건 얼마 전에 전 보도 봐면서 2년 전에 식공도 똑같은 일을 하셨죠. 아니 저도 식품공업회에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로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2006년, 2005년에 없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한 번도. 2005년에도 우리 전무님 거기 계셨습니까? 그럼?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2005년에 네. 그러한 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제가 알기에는 예.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지금 잘못하셨습니다. 최영희 의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국내에 네. 시험 기관이죠. 시험 기관의 30%가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 아시죠? 아 그거는 30%가 물론 뭐 식약청에서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제 아는 말씀 거고요. 끝까지 들으십시오. 우리 협회는 거기 포함되지 거기 않습니다. 이번에는 안 포함됐는데 2년 전에, 3년 전에, 2005년에는 이 식품기관이 전부 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예. 그런 경험은 예,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식품공업협회 연구소가 제일 많이 받은 거로 제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예. 수입식품을 잘못 검사해서 하는 예.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여기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좀 더 나중에라도 좀 조사하셔가지고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좀 그 사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는 예, 중국의 알겠습니다. 예. 식약관을 더 파견하는 대책이 예. 보다 그 현실적인 이번에 대책이라는 대책이 들어가 있지 거죠. 않습니까? 없습니다. 한나라당 당정 대책이 안 나와 있습니다. 대책보다는 이제 그 자가 품질 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예. OEM을 선택한 그 기업체에서 예. 품질 관리 요원을 보내서 위생 검사를 제대로 알겠습니다. 하게 하자. 그 부분 이따 그리고 대책 얘기할 때 현지에 좀 더 얘기를 청도 나누도록 같은 하겠습니다. 이제 현지에는 예. 민간 그 식품 검사 기관을 만들어서 검증된 식품만 예. 수입을 하도록 하자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 근데 제가 오늘 토론에서 느껴본 바로는 식약관에 대한 개념 정리도 양쪽에서는 다르신 것 같아서. 시각관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이나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보가 그게 중요하다는 물론 거죠. 그 정보는 지금 하고 있죠. 하는데 이게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게 하루가 늦어서 필요한데 실제 식품 위해 식품에 대한 검사를 그 식품관이 몇 사람 나가서 나간다고 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문제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요. 오늘 토론마저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멜라민에 대한 위험도 논란도 또한 매우 중요한 쟁점거리이기도 한데 식약청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놓은 얘기를 좀 옮겨드리자면 제목은 이렇습니다. 멜라민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홍보물이 나왔는데요.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크게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20kg의 아동이 하루 13개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매일 40개 이상 섭취했을 경우에 이거 막 과자인 모양입니다.
신장염이나 신장결석이 나타날 수 있다. 커피는 매일 3,700잔 이상 수년간 마셔야 위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 인용한 건 아니겠죠. 예. 사실상 위해 물질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크게 위험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공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게 그 많은 식약청 직원들이 지금 밤새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자꾸만 이게 뭐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문제를 얘기하면 굉장히 오차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 문제는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자 어떤 유해 물질이 나타났을 때 그 유해 물질이 위생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위해의 문제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위생의 문제라는 건 뭐냐면 이 물질입니다. 간단히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유해 물질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해 물질인지 무슨 말이냐면 예. 납 같은 건 노출량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 품목이 나오는 거 우리 국민 노출량 알고 있어서 걔가 나왔으니까 그거 합산하면 유해하지 않다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행하게도 이 경우는 절대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로 지정된 품목이고 우리의